안녕하세요. 부동산 라이프를 좋아하다 보라더입니다. 팀장님, 서울에서 제일 비싼 감성은 어딘지 아세요? 청순이요? 아니에요. 건물은 작은데 금액은 작지 않은 동네. 건물 4평에 거의 300만 원 나오는 동네. 이야. 조선시대 온 듯이 한복이 많이 보이는 동네. 요즘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 서촌입니다. 와우. 서촌이 왜 투자자분들한테 꽂히는지 실제 매각 사례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 마을에 있다고 해서 서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종로구 안에는 통이동, 청운동, 효자동 등등이 있는데요. 15개 법정동에 속한 곳이 서촌입니다. 조선의 4대 왕이시죠? 세종대왕님이 태어난 곳으로 세종마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서촌은 단순히 예쁜 동네에서 끝나는 상권이 아니라 인근 통일시장,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 갤러리,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등 거닐면서 소비되는 상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목적형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유입되는 상권입니다. 또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숙박업에 대한 수요도 풍부한 곳이 서촌입니다. 사실 서촌이 지금까지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 자발적으로 보존된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유지였어요. 서촌은 사실 개발이 쉽지 않은 동네인데 그 이유가 바로 옆에 청와대가 있었어요. 고도 제한, 한옥 보존구역 등 규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공급이 제한됐던 지역이고 개발이 막혀 단점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공급이 제한돼서 희소성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키기에는 좀 좋았다 보니 그만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방어도 충분했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공급이 많이 돼야지 매가가 떨어지는데 공급이 잘 안 되는 곳이죠. 네, 결과적으로 서촌의 분위기를 지켜주는 셈이죠. 그래서 서촌의 입지별로 대표적인 매각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종로구 통이동 50번지 건물이었고 작년 10월 2025년도 10월에 매매 금액 9억 9천에 매각된 사례입니다. 10억 언더의 건물도 있네요. 대지가 5평, 연면적은 4평 밖에 안 되는 단층 매각 사례였는데요. 처음 보면 이런 걸 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작은 규모였어요. 토지 평당 금액은 약 2억 원에 계약이 됐는데요. 와우. 본 건물 하나로는 건물 평수가 4평밖에 안 되다 보니 어떤 이유로 매입했을까 좀 살펴봤는데 연면적 4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좀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무려 약 3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건물이에요. 이제 매매 금액 9억 9천 기준으로 3% 후반대 임대 수익이 나왔던 수익형 건물이었어요. 일반 직장인이 한 달 버는 월급이랑 비싸게 나왔네요. 저 4평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한 평당 임대료가 거의 70만 원이 넘어가지만은 경복궁역 출입구 바로 앞 주동선에 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도 없던 입지였어요. 매매 금액 볼륨감 자체도 10억 원 언더이다 보니까 소액 자기 자본으로 서울 주요 입지 역세 건물권을 매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 좀 과감하게 매입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사례는 종로구 통이동 137-15번지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이 좀 다르죠? 78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본 건물은 26년 최근에 거래되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통일시장으로 올라가는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했던 건물이고요. 서촌 인근에 희소성 있는 신축급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축을 하려고 그런 규제 같은 걸 많이 받는데 그래도 그런 규제를 잘 피해서 지었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2종 일반 주거지역 법정 건폐율이 60%잖아요. 네. 근데 54% 거의 다 찾아서 지었고요. 용적률 200%, 198%까지 지었습니다. 거의 다 채웠네요. 네, 건폐율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용적률을 잘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나왔던 건물이라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매도인이 개인 명의로 2017년도에 38억에 매입해 멸시로 직접 신축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시다 보니까 향후 양도시의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것은 좀 아쉬운 사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매각 사례입니다. 종로구 창성동 120번지 사례고요. 이제 매매 금액은 38억, 이번 2026년도 3월에 계약이 됐는데요. 이번 매각 사례는 요즘 서촌 안에서도 제일 핫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문로 10길 도로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거의 압구정고대로 추섭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메인 도로에는 아디다스, 로라로라, 더일마, 모노와 살로몬 등 의류잡화 플래그십 스토어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예요. 대지는 이제 24평이었고 연면적은 20평,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소유자
소유자분이 2층까지 좀 무단 증축해서 음식점으로 현재 지금 사용했던 건물이었어요. 최근 이 도로에는 요즘 유행하는 댕댕런 아세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댕댕런, 네. 고양이런, 강아지 모양으로 러닝을 한다 오. 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힙한 러너들의 성지라고도 불려져요. 기존 식당 매도인분이 직접 운영하던 건물이어서 명도도 수월했던 건물이었고, 평당 금액 자체는 높다고 생각했으나 또 직접 사용 목적에 의한 매입이라고 예상되니 금액적인 부분도 새로운 기준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젠틀몬스터가 직접 사용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추후 소유권 이전 후 강화된 건물 다시 한번 직접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서촌 인근 매각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요즘 북촌, 서촌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관광 수요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목적형 소비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드들이 진입이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결국 부동산은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브랜드들이 서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천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셔서 공실 리스크 없는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서촌 매각 사례를 살펴본 보라였습니다. 안녕.